자, 확률이란 건 중2 때 처음 배웁니다. 중2 때 확률을 배우는데요. 확률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냥 거의 비슷한 형식 다 비슷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면 돼. 우리 앞에서 확률 배우기 전에 앞에서 중복조합, 중복순열 뭐 어떤 뭐 경우의 수 졸라 찾았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끝이야. 다만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라는 것뿐. 이해 갔나? 우리가 100%라는 거, 말 그대로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숫자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을 곱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확률이 딱 반반이다 라고 한다면 원래는 2분의 1이거든. 근데 거기다 뭐를 곱하나?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50%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했니? 근데 우리는 퍼센트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게 무조건 일어난다. 즉 100%다라는 것은 100을 곱하기 전인 뭐다? 1이다라는 거야.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은 확률이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확률은 0을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확률이란 건 대부분 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귀찮은 이름 한 개를 붙여서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나? 대부분이 다 수학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확률에 어떤 사건 A가 있었다. 사건 A에 일어날 확률이 뭐야? 원래 앞에서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 기호를 확률의 probability를 따서 P를 따서 PA다. A의 확률을 말해주세요 라는 기호. 이것만 좀 알아두고 갑시다. 통계적 확률이라던가 기하적 확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중요하진 않다. 이런 거죠. 이해갔나? 우리가 평균이라면요. 통계적 확률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여담식으로 들어주세요. 평균이라는 건 결과만을 놓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예를 들어 네 수학 점수 평균이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평균의 다른 말은 수학 안에서 기대값이라고 하거든. 기대한다는 것은 뭐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또 그게 한다는 거잖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통계적 확률이 그런 느낌이야. 너 선생님한테 이번 중간고사 평균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40점이요, 50점 이렇게 말하는 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평균을 냈다. 그거는 작년 데이터 혹은 재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이런 수준을 냈을 때 몇 점이 나온다더라. 그런 게 어찌 보면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그 나오는 가지수가 내가 여태까지 너희한테 공을 100개 주고 농구공을 주고 다이어트 던져보라고 했어. 근데 대략적으로 100개를 던졌더니 한 55개를 넣더라. 그러면 확률은 100분의 55더라 라는 게 이 문제에서 통상적인 확률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여태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거 자체를 확률로 보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뭐라고요? 1이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다라는 것. 공집합, 전사건, 이런 공사건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확률의 최소는 0이고요. 확률의 최대는 1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졌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에?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왜 36개지? 6개. 그 왜 곱하지? 동시에 던졌어. 그렇죠. 동시에 던졌다는 건, 동시라는 말은요, 수학적에서는 시간적 동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시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 동시로 보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했을 때 동시라는 말은 그냥 시간적으로 한 번에 두 개를 던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한 개를 던지고
또 한 개 던져도 괜찮다는 거. 그건 시간적 동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안에서 네가 한 개 던지고 또 한 개 던져야 되는 게 시행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다 동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라는 건 쉬웠고요. 두 눈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눈이 서로 같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겠죠. 먼저 경우의 수는 뭐겠어? 서로 두 눈이 같은 거는 6개. 그렇죠. 1, 1, 2, 2, 3, 3, 4, 4, 5, 5, 6, 6. 그래서 36분의 6이 되겠죠. 6분의 1이 되겠고 합이 8이다라는 건 선생님 쓰는 거 봐봐. 이런 문제는 안 틀리죠.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수로 틀린다고요. 빠져먹거나 이런 거. 그래서 규칙을 말할 거야. 1, 7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냐? 2부터가 되겠죠. 2, 6 그리고 밑으로 쓰는 거야. 한 개씩 늘려나가고 한 개씩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당연한 소리지만 이런 거 은근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 안 지킨 사람이 많다는 거야. 한 번에 실수하면 잘못된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수의 눈이 완전 제곱수다. 이런 거는 확률이란 건 혹은 경우의 수라는 건 케이스 나누는 게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누가 케이스를 깔끔하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를 잘 나누는 거냐. 효율적이면 좋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아도 돼요. 케이스 10가지 12가지 나눠도 괜찮아요. 정확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만 않다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다면 케이스는 문제에서 답지에서 원하는 대로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완전 제곱수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은 뭘 따질 거냐면 완전 제곱수가 뭐 있는데 를 따질 거야. 완전 제곱수는 쉽죠. 1, 4, 9, 16, 25, 36, 49, 6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말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두 주사위의 눈이 눈을 곱했을 때 제일 최대값은 몇일까를 따지는 거야. 두 주사위의 눈을 곱했을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다? 36이죠. 6 곱하기 6. 그러면 제곱수를 생각할 때도 36을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이 될 때, 두 번째 케이스 4가 될 때, 세 번째 케이스 9가 될 때, 네 번째 케이스 16이 될 때, 다섯 번째 25, 여섯 번째 36. 그럼 1이 되는 것은 1 곱하기 1밖에 없죠? 그 다음 4가 되는 것은 1, 4, 2, 2, 4, 1. 순서대로 쓴 거 맞나? 그 다음 9가 되는 건 1, 9. 안 되죠? 3, 3 한 가지. 그리고 16이 되는 건 1, 16, 2, 8, 4, 4. 그 다음 없죠. 왜냐하면 주사위는 끝이 6이니까. 그 다음 25가 되는 건 5밖에 없죠. 그리고 36이 되는 건 66밖에 없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되니까 36분의 8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경우의 수 풀 때 확률이 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푸는 형식이 좀 다르고요. 원리 자체가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일렬로 나열한다요. 일렬로 앉은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600이요. 6팩이지. 6팩 혹시 외웠니? 아니요. 외워야 돼.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됐나요? 근데 막 함부로 720이라 쓰진 않습니다. 사실 좀 모순적인 말이지만 7팩이다, 6팩이다, 5팩이다 이런 것을 외우면 좋아요. 외워놓으면 좋은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720을 써놓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왜냐하면 약분을 기대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경우의 수 문제 푼다. A, B가 이웃하래. 첫 번째 선생님 말하는 습관, 이웃해라 라는 건 묶어라. 이건 많이 쓰이죠. 이웃해라라고 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웃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이웃해도 되는 놈들은 먼저 나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언급해주겠습니다. 일단은 A와 B가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묶어요. 그럼 나머지 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명으로 보고 나열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뭐라고? 다시 눈치. 이걸 한 명으로 봤어. 네. 그럼 이걸 4명, 나머지 4명 있어. 그럼 이것들을 같이 나열할 거야. 그럼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500 곱하기 2. 그렇죠. 5팩이죠 그냥. 그런데 이게 잘했죠. 묶음 안에서 A와 B가 나열되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6팩과 5팩 약분하면 6이 남으니까 3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라는 것은 모든 문자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보시고요. 8개의 문자를 나열한대요. 그럼 8팩이 전체 경우의 수 맞습니까? 그리고 C와 T 사이에 몇 개? 하나, 둘. 그럼 몇 자리 남았죠? 하나, 둘, 셋, 네 자리 남았지. 선생님 실제로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C 이렇게 사이는 C와 T 사이는 두 개가 이상 유지돼야 되니까 이걸 하나로 보겠습니다. 네. 이걸 하나로 본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본다? 여기에 들어갈 문자가 뭔데? 를 먼저 생각하셔야겠죠. 알았나? 네. 그럼 뭐 있어요? 여기 들어갈 문자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C와 T를 뺀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2개. 2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을 쓸까? 6개 중에 서로 나누면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요. 그리고 뭐 한다? 나열까지 시키지? 그럼 어떤 개념을 쓰면 되겠어? P. 네. 그럼 뭐겠어? 계산값이 6P. 그렇죠. 6P2가 되겠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갖고 나열까지 시킬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오케이 정해졌어. 됐지? 그럼 이거 하나로 보는 거다. 그러면 하나 같이 다닐 거니까 하나 5개 5팩토리얼이 되죠. 여기 문자가 정해졌으니까 이젠 이거를 묶어서 나머지 문자들로 다 나열시켜 버리는 거 5팩토리얼이고. 자 끝난 거 맞지? 아니요. 뭐 안 했을까? 2를 한 곱해. 왜 2가 뭐에 곱해져야 되는데? 이거 바뀔 수 있어. 그렇지. C와 T가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6P라는 것은 6P2라는 것은 6 곱하기 5죠. 네. 자 그럼 쌤 어떻게 사는 봐? 8, 7, 6, 5패.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키고 요렇게 약분시킨다. 그리고 요렇게 약분시키면 4, 7의 28분의 5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었니? 아니요. 괜찮아? 자 원순열 한번 봅시다. 남둘 여5를 원탁에 앉은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7명이네. 네. 그럼 뭐야? 6P. 6팩토리얼 7 빼기 1 팩토리얼 6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고 남자들끼리 이웃하래. 그럼 이웃해라 라고 하면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봐. 우리는 남자 2명을 1명으로 볼 거야. 그 다음 여자 5명. 그럼 총 몇 명으로 보고? 이웃은요? 6명으로 보고 6명을 원순열 시키면 5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빠지면 안 된다? 묶은 놈들끼리 이웃해야 되는 그 놈들을 묶었는데 그 묶은 놈들끼리 뭐 해준다? 나열해준다. 그래서 6팩이랑 5팩 약분을 6이 납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원순열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복잡스럽다 싶으면 고정의 방법을 한번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그거죠. 지금 부모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원탁에 앉히는데 그럼 일단 6명이니까 5팩이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 다음 부모님이 마주 봐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고정이란 건 뭐야? 네가 원하는 사람 하면 고정시켜. 그 대신 고정할 땐 경우의 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고정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사라진다는 거. 그럼 여기 나는 부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여기 고정시켰어. 그럼 경우의 수는 뭐다? 부를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는 네. 없다고요. 알겠나? 한 가지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 경우의 수를 안 해주는 대신 원순위를 없앤 겁니다. 그럼 부가 여기 왔어. 그럼 모는 무조건 맞은편에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는 없죠. 왜? 부 맞은편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몇 자리? 4자리. 4자리를 그냥 4명을 앉히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순열이 이제부터 없댔으니까 4팩이 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2는 안 곱합니까? 네. 안 곱해요. 여기 뭐가 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어차피 나는 아무나 오면 됐었어요. 이 자리에는 무조건 부가 왔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왔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경우의 수로 안 해주는 대신에 아무나 고정을 시키는 걸 했어. 고정시키면 경우의 수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알겠죠? 부가 오나 뭐가 오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뒤집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네, 이게 이런 게 좀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 1, 2, 3, 4, 5. 자, 중복 순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중복 순열은 제가 제일 안 쓰는 단원입니다. 파이라는 거, n 파이 r은 n의 r승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문제가 중복 순열 문제니까 뭐 파이로 표현해야 된다느니 뭐 n의 r승으로 표현한다느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수 만드는 건 더더욱 더 없습니다. 자리수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하나, 두나, 세나, 네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가 짝수라고 합니다. 맞나? 그럼 일단 그 사건을 먼저 다 할게요.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의 자리가 짝수. 짝수 0을 포함한 짝수. 근데 어차피 이건 1, 2, 3, 4, 5밖에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2, 5, 4. 몇 가지? 두 가지 끝이죠. 어차피 중복 가능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얘가 뭐가 2가 들어갔든 4가 들어갔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0이라는 숫자도 없으니까 함정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5가지. 여기 몇 가지다? 5가지. 여기는요? 5가지. 맞죠?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럼 얘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5의 3승 곱하기 2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시행의 목적, 이 시행이라는 것은 네 자리 정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중복 허용해서. 그러면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얘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다 5가지가 5의 4승이 되겠죠. 620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약분이 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아보카도. 막 그러면 A, V, O, C, A, D, O 이렇게 있네요. 중복되는지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한 것뿐입니다. 됐지? 모음이라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아니겠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없고요. 모음끼리 뭐 해야 된다? 이웃해라라고 하면 묶어버려라. 이걸 하나로 봐라.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4개. 그러면 나열만 하면 되죠. 나열하면 5팩이잖아요. 5개니까 맞지? 그런데 뭐 조심하자? 묶은 놈끼리 나열하자. A, O, O 나열하는 게 몇 가지지?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같은 것이 있잖아요. 네. 같은 것이 있으면 3팩으로 나열하지. 그 대신 2팩으로 나누죠. 똑같은 거의 개수의 팩토리로 나누죠. 자, 전체 경우에서는요. 전체 경우에서는 7가지를 뭐 하면 돼 그냥? 7팩. 나열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7개 나열하는 건 7팩인데 이것도 중복은 2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 뭘 곱바꿔 그냥? 분모 분자 뭘 곱바꿔? 분수 안에 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팩 아니에요? 뭐야? A 2개, O 2개. A 2개야?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거 잘못했네. 아, 미안. 왜 말 안 해줘? 저도 몰랐어요. 아, 미안합니다. 중복 활용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미안합니다. 그럼 모음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A, A, O, O가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 문자 3개 남았지? 그래서 4팩토리 이걸 하나로 보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묶은 것끼리 나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기. 그 다음 전체 경우에서는 이 7개를 나열하기.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기.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2팩, 2팩 곱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이제 하자. 7, 6, 5, 4팩 분의 4팩 곱하기 4팩.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이것도 4, 3, 1로 쓰셔야겠죠? 그러면 2, 3은 6. 그러면 35분의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갔나요? 아마 마지막이진 않네요. 와, 열나 많네. 잘 보고 있니? 네? 질문할 거 없어요, 여기까지? 네. 경우에서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뭐야? 몇 개 꺼내야 돼? 네 개요. 4개 꺼내는 거지. 4개 꺼내기 전까지는 사건이 끝나 안 끝나? 끝나. 안 끝나요.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 4개 모두 초록색이래요. 네. 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9개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건데 난 초록색을 다 나오길 원합니다. 네. 그럼 초록색 총 몇 개 있지? 5개. 5개 중에서 4개 뽑기만 하면 끝이지? 계산하는 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또 9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을 말했어요. 4개 동시에 꺼낸다고. 그 다음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나왔는데 그럼 흰 공이 총 3개 있잖아요. 3개 중에서 2개 꺼내요. 사건 안 끝났죠? 곱하기 또 검은색 2개 중에서 2개 다 나와야 되지. 이거 이해 갔나? 네. 그 다음 3번 봐봐. 흰 공이 2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9시 4분에 3시 2가 끝이다 맞지? 그럼 돼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지? 아직 2개 들고 와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얘가 말하는 걸 그건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 그래 흰 공이 2개 나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총 4개 꺼는 게 목적에서 9시 4라고 했잖아. 전체 경우의 수도. 그러면 나머지 흰 공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흰 공 2개 나왔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 2개는 흰 공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검은색과 초록색 합쳐서 총 이것도 미안합니다. 왜 이러냐 진짜. 10시 4죠. 총 10개네요. 미안합니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나머지 검은 거 흰 공 빼고 7개의 수 중에서 개수 중 공 중에서 몇 개만 더 꺼내면 된다? 2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중복조합. 중복조합 진짜 중요하다. 중복조합은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 화합, 튤립을 판매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5종 뽑는데요. 자 중복조합 문제는요 무조건 식세우입니다. 근데 이제 중복조합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이제 솔직히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지.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중복조합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중복형이라고 해서 모릅니다. 서로 종류끼리 프리지아는 프리지아끼리, 장미는 장미끼리, 수선은 수선끼리 구분이 안 간다. 서로 같은 종류다 라고 한다면 중복조합을 의심하고요. 만약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말이 있으면 중복순열이나 아니면 분할을 의심합니다. 분할도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 각각의 꽃들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총 합쳐서 프리지아, 장미를 4가지 종류를 합쳐서 총 몇 송이 사는 게 목적이다? 5송이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프리지아가 A송이, 장미가 B송이, 수선화가 C송이, 튤립이 4송이, 그걸 다 합쳐서 5송이 산답니다. 그리고 중복조합 문제는 각각의 문자 A, B, C, D가 0 이상이냐 1 이상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0 이상이야 1 이상이야. 잠시 멍때렸어요. 중복조합은 이 시까지는 됐니? 네. 프리지아 A송이, 장미 B송이, 수선화, 튤립 각각 C송이, D송이를 사서 다 합쳐서 5송이를 산다고 했는데 그 5송이를 이제 산다는 식을 이렇게 세고 나서 A와 B와 C와 D가 뭐가 될지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어떻게 살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A가 뭐지고 B가 몇이고 C가 뭐지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이 중복조합 문제는 식을 세웠고 A와 B와 C와 D가 0 이상인지 1 이상인지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거든. 예. 이 문제는 A, B, C, D가 0 이상이야 1 이상이야? 0 이상. 0 이상이죠. 왜? 한 송 이상 사야 된단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0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식 기억나니? A, B, C, D 모든 문자가 0 이상으로 통일했다. 즉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됐다 라고 하면 미지수 몇 개? 4이죠. 네, 그쵸. 4개.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숫자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내가 방금 구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냥
총 5송이라 아무렇게나 사는 게 목적일 테니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요. 수선화가 2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선화가 선생님은 C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A와 B와 D를 더해서 3이 되게 하면 되겠죠. C가 2로 딱 확정됐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H3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4H5분의 3H3. H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자. 4랑 5랑 더해서 빼기 1. 그럼 8, C, 그 다음 뒤에 수 바로 쓰기. 그 다음 3 더하면 3 더하면 6 빼기 1. 5H3, 5C3. 이해갔니? 네. 이건 뭐로 바꿔야 돼? 8C3. 8C3, 그 다음 5C2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저금통에 넣는데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입니다. 동전끼리는 구분이 간대 안 간대? 안 간대. 동전 8개가 서로 같은 종류다. 중복조합을 의심합니다. 근데 선생님 서로 다른 저금통인데요. 저금통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 동전을 나누는 거잖아. 저금통이 서로 달라야 되는 이유는 A라는 저금통이 있고 B라는 저금통이 있고 C라는 저금통에 이름이 정해져 있어야 나는 이 A라는 저금통에 A가 들어갑니다. B라는 저금통에 B가 들어갑니다. C라는 저금통에 C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더했을 때는 총 결론적으로 8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식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구분이 저금통끼리는 구분이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갔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A와 B와 C가 각각의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A와 B와 C가 0 이상이야, 1 이상이야? 1 이상. 1 이상이 목적이겠죠? 맞나? 미안합니다. 잘 봐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냥 넣는다. 이거 했을 때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다? 적어도 한 개 이상 넣는데요.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네.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럼 이번엔 미지수가 A, B, C 3개. 그 다음에 8인가? 우린 1 이상이면 1 이상 통일되면 뭐다? 네. 1 이상으로 통일됐어. 아까 위에 거는 0 이상으로 통일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4H5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 이상으로 통일됐어. 네. 그러면 3H 뭘까? 그거. 한 개, 3을 빼줘야 돼요. 네. 알겠지? 네. 뭐 영상 외로 설명하겠습니다. 3H8 빼기 3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H5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7C5, 즉 7C2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8개를 세 저금통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 할 때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H8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7C2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갔나요? 자, 한 개 남았어요. 이거 좀만 봐주세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합쳐서 10개 들어있대요. 각각이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그걸 여러 번 반복했대. 그리고 데이터를 모은 거지.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모았어. 근데 3번 중 1번 꼴로 모두 흰색이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3번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었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걸 통계적 확률. 계속 데이터를 모았더니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 그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이렇게 총 10개 들어있는 공에서 그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그 2개 모두 다가 흰 공일 확률이 뭐다? 잠시만요. 네, 넌 멍때리 너. 네.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그 모두 다가 흰 공일 확률이 뭐다라는 말이다? 3분의 1. 그렇죠. 알겠니? 그러면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나는 이걸 n개 있다 할 거야. 그럼 당연히 n은 2 이상 아니겠나? 왜냐면
그냥 두 개를 꺼냈대. 근데 두 개 모두 흰 공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n은 2 이상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면 그래 총 10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지 목적이지. 근데 거기에서 네가 흰 공이 2개 나오길 원한다며. 그러면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그게 확률이야. 근데 그게 우린 3분의 1한 값으로 알고 있어 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거 콤비네이션 계산하면 2분의 10 곱하기 9가 될 것이고 요거는 2분의 n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 네. 그럼 양변에 90을 곱한다면요 n 빼기 1은 30이 되겠죠. 네. 이걸 풀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n은 자연수인 거 확실하죠. 그러면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30 된다. 6 곱하기 5. 그러면 n보다는 n 빼기 1이 더 작으니까 n이 더 큰 거 6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6. 총 흰 공은 6개가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